네, 안녕하세요. 카무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의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8월 16일에 시작될 자동차 보험에 관한 이제 약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왜 다룰 거냐? 지금 이 내용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이제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핵심 설명을 빠르게 드려야겠죠. 이번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 변경의 핵심은, 기존에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순정 부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하지만 8월 16일부터는 인증받은 호환 부품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좀 어렵거나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려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예요. 그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제 차량을 충돌을 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 누구나 알다시피 100대 0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 100대 0 사고가 났었을 거에 대한 가정하에, 자,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로 차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하게. 자, 근데 8월 16일에 변경되는 요 사항들이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 업체에서 인증을 해준 대체 부품, 즉 이제 애프터 제품으로 이제 좀 수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신차를 출고하고 사고 하나 난 것도 지금 짜증이 나는데, 이게 순정 부품이 아니고 대체 부품, 즉 이제 애프터 제품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저는 듣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샤넬백을 샀는데 보험회사에서 샤넬백하고 똑같은 짭을 준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진짜 이런 상황의 피해자였으면 저는 보험사한테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순정이 아닌 애프터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냐? 사고가 난 게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 과실이고 100대 0인 상황에서 내가 왜 애프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프터 제품 기준으로 금액을 측정할 거고, 순정으로 하고 싶으면 그 비용은 너가 개인 부담을 해. 자, 순정 제품 금액과 애프터 제품 금액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우선 3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순정 제품이 100만 원이면 애프터 제품은 10만 원인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남은 차익금 90만 원은 붕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은 너가 개인 부담을 해. 그럼 자, 여기서 붕 뜨는 요 90만 원, 요 90만 원은 제가 피해자지만 요건 제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 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가해자가 원복을 시켜놔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원래 그 부품을 쓰려면 피해자가 자비를 내야 한다? 무슨 뭐 넌센스 문제를 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선 제 생각으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 보험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보험료를 깎아준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얼마나 깎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깎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든 차량들을 만들 때는 그 차량에 맞는 제품들로 하나하나 제작이 되는 건데, 아무거나 부품 장착을 하진 않잖아요. 부품이 여러 개 있어도 이 차에 맞게끔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사 하나하나씩 봐서 이 부품이 이 차량에 맞겠구나 해서 제작이 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 근데 이런 순정 부품이 아닌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대체 부품을 내가 타는 차에다가 넣는다? 뭐 인정을 하진 않고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호환되는 호환 부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순정이 아닌, 거기에 대해서 떨림 현상이라던가 소음, 뭐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혹여나 사고가 나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거고, 이건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건 그냥 시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애프터 제품을 품질 인증으로 누가 승인을 해주는 건가? 자,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카파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체 부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카파라는 업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대체 부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지정 기준이 부합한 곳은 대체 부품, 즉 이제 에스터 제품을 품질 인증으로 승인이 가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대체 부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를 하고 관련 업계에 4년 이상 종사자가 3명이 있으면 이 지정 기준이 부합이 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집 앞에 동네 정비사 가게가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다녔던 정비사 가게다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종사자가 3분 넘고 그리고 다 4년 이상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곳도 품질 인증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업사 정비사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기준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제조사가 뭐 차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 놨는데 왜 대체 부품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애프터 제품이지 결국은 그냥 저가 부품이잖아요. 저가 부품으로 좀 기준을 잡고 좀 보장을 해드릴게요 라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보험 관련 법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험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승인을 해서 우리가 인증서를 만들어 주잖아. 거기 인증표도 붙어 있고.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어떠한 업체에서 뭐 인증서를 붙여준다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겠죠. 근데 도요타랑 다이하츠 논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TUV라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4년 동안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통과시켜버리고 조작을 해서 뭐 사과하고 그런 논란이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뭐 이런 논란하고 조작하고 이런 마당인데 뭐 정체도 모르겠고 뭐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신뢰도 없는데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곳에 부품을 써라? 그리고 순정 부품을 넣고 싶으면 개인 사비로 따로 해서 넣어라? 저는 이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조금 사람들이 좀 분노를 많이 일으키고 있냐면 지금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다 이해도 못하겠고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고 청원을 혹시 안 하셨다면 요거는 청원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8월 16일에 특정한 사람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8월 16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들도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조금 더 이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말하고 8월 16일부터 이제 조정이 된다고 이런 내용을 조금 만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이롱 환자 뭐 이런 쪽에서 규정을 좀 더 강화를 하거나 조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걸 바라는데 갑자기 뭐 순정 부품에서 뭐 호환 부품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이롱 환자 방지법을 좀 조정을 하면 그래야 좀 보험료도 내려가고 좀 악의적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도 화가 나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도 화가 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을 만큼의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이 오히려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뭐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해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8월 16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오히려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8월 16일에 시작될 자동차 보험 약관 내용을 한번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사고를 당했는데 소비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약관 내용이잖아요. 심지어 100대 0인 상황인 피해자인 입장에서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보험사들이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지 않을까? 요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 내용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무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